왜 탄핵소추 표결이 폐기가 됐냐? 국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이탈표가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 탄핵소추가 100% 가결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회의장을 나오게 한 겁니다. 블랙캣. 안녕하세요, 블랙캣입니다. 지금 잠깐 새벽에 일 끝나고 국회에 왔는데요.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탄핵소추 표결이 있었죠. 제가 표결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오전 9시쯤에. 그때 내용은 투표가 진짜 시작되면, 만약에 국힘 의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일부 중도 의원, 신진 의원, 초임 의원, 젊은 의원들 일부가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일타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100% 탄핵소추 가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 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탄핵소추 표결이 폐기가 됐냐? 국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이탈표가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 탄핵소추가 100% 가결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회의장을 나오게 한 겁니다. 국회 기자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기성 국힘 의원들, 수뇌부죠. 그 영향력이 큰 국힘 의원들의 협박, 압박 등으로 인해서 국힘 내부가 개개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이 되고요. 실제로 국회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을 때 보면은 웃으면서 나오는 국힘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착잡한 표정으로 나오는 국힘 의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나왔죠. 이탈표가 아니더라도 국힘 내에서 투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상욱 의원이 안철수, 김예지 의원과 참석을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탄핵 반대에 투표를 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울면서 용기를 냈다고 했을 정도면 얼마나 국힘 내부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통제를 했는지 그 수위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표를 제출했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탄핵소추 가결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겠죠. 그 수뇌부 국힘 의원들도.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수단을 내건 겁니다. 어쨌든 국힘 의원들은 이 탄핵안만 막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급한 불부터 끄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무마가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한 거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동훈 당대표에 권한을 주면 어찌 됐든 같은 당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시한 것이 있었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의 목소리와 투표는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대구나 부산 쪽 시민들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저도 이제 전화로 몇 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뽑고 빨간당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경상도나 강원도, 강남이나 이쪽 지역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자신들의 당과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우리를 속였구나라고 인식을 밝혀준 게 아무래도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계엄령이라는 게 정말 이제 북한이 전쟁을 선포하거나 북한 군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그 정도의 수위가 아니면 내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문건이 유출이 됐죠. 북한과의 전쟁까지 계획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자신의 아들과 손자
가족들이 계엄군, 군인, 예비군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탄핵 시위를 하시는 것 같고, 추경호 원내대표 사임했는데 재신임을 했죠. 또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해서 도피를 했습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서 당연히 이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편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기색이 역력하고요. 국무위원들도 애초에 이미 사임을 했고, 이상민 행정부 장관도 지금까지 이제 이태원 참사 때까지도 정말 이제 잘 버티고 있었는데 사임을 했습니다. 정말 의외로 사임을 했고, 사실상 내란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임을 하는 거겠죠. 어떻게든 빨리 도피를 해서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하니까.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 이제 윤석열 취임식 취재 후에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모자라 보인다, 술주정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판단을 했는데, 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물론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바보입니다.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겠죠. 그러나 자신과 관련된 이익, 권력 구축에는 탁월한 대처 능력과 추진력,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총장까지 하고 대통령도 됐겠죠. 그리고 계엄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 국회에 못 들어가도록 하고 체포 지시도 내렸고 북한과의 전쟁을 계획하기도 했고요. 진짜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취임식 날 제가 영상을 올릴 때도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계엄령까지는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한동훈 당대표는 원래부터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신도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편에 쓴 것도 자신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 희망을 보게 한 것도 한몫을 했겠죠.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1분 내외한 담화 이후 한동훈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회동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했으니 위헌적인 계엄이지만 탄핵을 반대한다고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뒷배를 봐주면서 자신이 대통령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당대표가 권력을 나중에 대선에 당선될 수 있는 가장 베스트는 위험적 계엄이었으니 탄핵시키고 민심, 보수 민심의 지지를 얻은 다음 대선을 노리는 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이제 계획보다 좀 더 당긴 거죠. 앞에 권력이 놓여 있으니 이거를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었을지, 이게 과연 보수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어떠한 분노를 더 불어일으킬지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국힘 자체가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을 배신하는 거로 보이지는 않는지,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잘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좋게 생각을 하자면 그 사람의 실상을 본 모습을 빨리 알아채고, 얘도 이 당도 윤석열과 똑같은 부류구나 하고 앞으로 권력을 주지 않고 축출하는 방법도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윤석열이 정상적으로 탄핵이 됐을 때의 문제고요.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고 계속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권력 이양을 한 한동훈과 이제 국무총리가 이렇게 권력을 계속 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북한 체제, 한 정당이 나라를 뒤흔드는, 그리고 앞으로 계엄을 몇 번 더 겪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빨리 정리되지 않는 한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인 손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데 가뜩이나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는 시점이라 부동산 침체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전에는 반등이 있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반등하기 위한 하락이 아니라는 거죠. 다들 돈 주머니가 없으니 안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 결국에는 팔려고는 하지만 사지 않는 사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강남도 포함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국회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만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검은 모자를 못 썼는데 대신 검은 모자 달린 패딩을 입었습니다. 그럼 다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용해인 의원 정말 수고했다는 말 그냥 개인적으로 영상에나마 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